네, 세상 모든 웹3 이야기를 다루는 AI 플래닛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성에서 온 지은이고요. 화성에서 온 AI 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허구의 별에서 온 루시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저희 셋이 모인 이유는요, 또 재밌는 이야기들로 여러분들께 인사이트와 함께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이름하여 소울픽션 상륙작전. 자, 일단 오늘 주제는 우리 허구별에서 온 루시아가 많이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뒤에 보면 우리 소울픽션하고 유럽 모양의 이런 아트가 그려져 있는데, 자, 일단 소울픽션이 뭔지 우리 AI 플래닛 식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 이 소울픽션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를 차례차례 풀어보자. 일단 자기소개 짧게 해줬으니까 소울픽션은 도대체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는가, 이거부터 좀 우리에게 들려줄래? 오케이. 소울 픽션의 탄생 비화. 탄생 비화. 탄생 비화. 짠! 짜잔. 소울 픽션은 작년 3월쯤 해서 이제 강형구 화백님,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극사실주의 화가님과 만나면서 시작을 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화가님과 만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화가님의 작품을 어떻게 하면 NFT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그 NFT 아트라고 하면은 실물 작품을 불태운다던가 막 불태워. 뱅크시의 그 작품 뱅크시의 작품 유명하지. 기억하지? 기억해. 그래서 그 실물 작품이 불태워지고 그 불태운 장면을 촬영해서 그것을 NFT로 만들어내면서 시장이 만들어졌지. 그런 이제 케이스가 하나가 있었고, 또 이제 비플이라는 이제는 꽤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 5,000일 동안 이 작가가 꾸준히 발행한 만들어낸 작품을 하나의 콜렉션으로 이제 그 크리스티스에서 옥션을 진행을 했고, 그 작품이 700억, 어마어마한 가격이지. 그 700억 가까이 되는 가격에 낙찰이 되면서 NFT 아트가 엄청 핫했던 시기야. 그래서 그 시기에 강영구 화가님과 그러면은 강영구 화가님의 아트워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NFT에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주제로 고민을 하다가, 단순하게 이제 작가님의 그 기존의 이분이 이제 30년 넘게 빌드업 해온 그 작가의 내러티브가 단순하게 이 작품을 불태운다거나 실물 작품을 소멸시키면서 NFT로 만드는 부분과는 조금 접점이 어긋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는 작가님의 세계관을 조금 더 깊게 탐구해서 그분의 세계관을 하나의 내러티브로 만들어서 이거를 NFT 씬에 소개하고자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지. 여기서 궁금증. 작가님이랑 어떻게 알게 됐어? 작가님과 만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제 지인을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지인 찬스. 지인 찬스 그 NFT 뱅크의 민수님, 민수 대표님이 이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처음에 이니셜 미팅을 가졌어. 그랬구나. 자, 그럼 또 여기서 추가적인 질문. 둘이는 또 어떻게 만났을지 궁금해. 나는 NFT를 그 당시만 해도 막 불태우고 이런 게 이해가 너무 안 가는 거야. 그랬을 것 같아. 사람들이 막 산대. 그래서 너무너무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를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에리카 님이라고 이제 지인 찬스를 썼어. 이거를 대체 왜 하는 겁니까? 제가 블록체인 회사를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했더니, 이분을 만나면 모든 게 다 명쾌해질 것이다 해가지고 찾아갔더니 그때 이 프로젝트를 이제 소개를 시켜주시면서 그럼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지. 자, 이렇게 우리가 소울픽션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짧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럼 소울픽션은 뭔가? 소울픽션은 땡땡땡이다. 자, 이 설명 타임을 좀 가져볼까 해. 내가 한번 진행하고 민현이도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과연 싱크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소울픽션이라는 프로젝트는 AI, NFT, 아트 세 가지의 요소를 결합하면서 출범한 프로젝트야. 하지만 AI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아트도 그렇고 그 세 개의 분야가 다 굉장히 쉽지는 않은 분야지. 이해가 어려워. 그치. 이제 팀들과 굉장히 이제 많은 논의를 했고, 민현이와도 이야기를 많이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내가 정의 내리는 소울픽션은 AI를 활용한 내러티브 기반, 내러티브 베이스드 NFT 아트 마켓플레이스를 지향하면서 빌딩을 하고 있어.
자, 그럼 이제 민현이의 타임이 왔어. 소울 픽션은 땡땡땡이다. 나는 좀 길어도 돼. 길게 하고 싶은데 길어도 돼. 인공지능이 이거를 좀 인공지능이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이야기가 가짜인데 가짜가 진짜가 되는 세상이라고 난 생각해. 소울 픽션. 가짜인데 진짜. 픽션은 허구잖아. 그치. 허구가 NFT로 해석이 되면서 나의 자산, 에셋이 된다. 그래서 이야기가 진짜가 되는 순간이 소울 픽션이라고 생각해. 왜 순간 나는 돈이 떠오르지? 돈이 된다. 여기 가짜 돈이야. 진짜. 가짜가 진짜가 되는 마법. 막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루시아는 어때? 뭐가 떠올라? 나는 뭘 진짜로 만들고 싶어? 어떤 가짜를? 내가 허구의 별에서 왔잖아. 맞다. 허구의 별에서 왔지. 그 허구와 어. 진짜가 한 끗 차이다. 소울 픽션에서는. 어. 그래서 그 허구가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진실이 될 수도 있는 어떤 플랫폼적인 작업을 하는 건데 이걸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해리포터라던가 뭐 반지의 제왕이라던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이파이 소설들이 있잖아. 픽셔널 스토리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영화관이라던가 책이라던가 굉장히 이제 일방향으로 경험했던 스토리들이라고 생각해. 그치. 근데 사실은 그 안을 커뮤니티를 가만히 보면은 해리포터도 팬 커뮤니티가 엄청 커. 그래서 해리포터라는 그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실은 아트워크라던가 뭐 이제 소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파생되잖아. 그치.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팬들의 놀이로만 존재를 하는데 그것들이 만약에 자산화의 가치를 가지게 되고 실제 어떤 아트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면? 이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또는 소비하고 즐기는 그런 다양한 허구의 이야기들이 NFT라는 기술을 만나서 실제 존재하는 지위를 얻게 되고 NFT는 사실은 디지털 에셋들의 어떤 존재성을 부여하고 우리가 그걸 오닝할 수 있는 오너십을 또 그치. 제공하니까 그랬을 때 그러한 이제 허구의 이야기들이 실체화되는 세계를 상상을 한 거지. 지금 이 소울 픽션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화성의 군주. 우리 언커맨 갤러리에 지금 여러분들 오시면요. 화성의 군주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 화성의 군주, 왜 하필 화성의 군주였나? 물론 그 강영국 작가님의 작품이었지만 뭐 사실 뭐 루시아 얼굴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미녀한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왜 화성의 군주라는 그런 테마를 생각하게 됐는지 되게 정말 신선한 것 같아서 왜 화성의 군주라는 제목을 선택하게 됐냐? 이제 강영구 화가님의 작업물을 보면은 우리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거의 6개월 넘게 화가님과 대화를 했어. 진짜?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화가님께 NFT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영구 화가님의 세계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한 후에 이 기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는 가졌어. 6개월 넘게. 그래서 3월에 만났고 프로젝트 실제 빌딩을 10월에 했으니 꽤 오랜 기간이었죠. 그랬는데 그랬을 때 이제 화가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님이 다루는 주제를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게 허구, 광기, 응시. 응시. 그래서 쉽진 않은 단어들이다. 허구, 광기, 응시. 맞아.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화가님은 지금까지 과거의 얼굴들을 그려왔는데 예를 들면 마릴린 먼로, 반 고흐, 세기의 이제 유명한 얼굴들을 그려오셨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주제가 광기라고 말씀을 하셨어. 왜냐면은 어떤 시대의 얼굴이 되기 위해서는 색깔은 다르지만 맞아. 광기가 필요하다. 맞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광기가 있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그치.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광기라는 키워드가 있고 또 화가님이 그 얼굴을 그리실 때 사진을 보고 그리시진 않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본인이 직접 스터디를 해서 자기의 어떤 표현으로 그림을 그리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마릴린 먼로가 40살에 요절을 했는데 5, 60살이 된 마릴린 먼로 또는 반 고흐가 사실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잖아.
되게 힘겹고 근데 이 시대에 와서 방구가 자신의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는 행복한 방구 행복한 방구. 와. 그것이 이제 강영구 화가님이 이야기하는 허구인데 극사실주의 작가님이시다 보니 이 허구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지는 거야. 언젠가 우리 작가님을 한번 모셔야겠다. 꼭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 보세요. 그 그림에 눈이 엄청 똘망똘망해서 살아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막 화가님 작업실에 가서 이제 놀러 가서 화가님이랑 이야기할 때 그 주변의 작품들이 다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거야. 근데 화가님 눈도 그래. 아직 정정하셔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응시라는 키워드까지. 자, 이제 우리가 대충 이제 소울 픽션에 대한 거를 약간 이해를 해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소울 픽션 프로젝트가 또 최근에 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시기에 많은 해외 순방을 다녔어. 두바이에도 갔고 여러 행사들을 했는데 그 현장의 분위기가 너무 궁금해.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우리 인공지능 민현이의 데이터를 좀 풀어줄래? 올해 초에 덴버를 갔어. 나는 그러니까 덴버, 그 다음에 텍사스, 뉴욕 뭐 이런 일정이었는데 그 전에 리스본도 있었긴 했지만 덴버가 난 제일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 왜냐하면 적당한 수의 사람이 되게 많은 수지만 있는데 여기가 예전에 너드들이 먼저 열었던 장소래. 그래서 이렇게 크지 않은 규모인데 지금 엄청 커진 거지. 이더리움이라는 게 커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AI NFT랑 소울픽션이라는 거를 이렇게 거기 있는 갤러리를 하나 빌려가지고 이렇게 워크숍을 했는데 다들 너무 집중을 해주는 거야. 그 중에 이제 AI NFT 워크숍이니까 자기 거 NFT를 AI로 바꾸는 이런 걸 했는데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나 먼저 했다고 이렇게 손들어서 해주고 해가지고 되게 감명이 깊었던. 루시아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울픽션을 좀 알리고 했는데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아? 우리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울픽션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를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렵다. AI, NFT 아트 다 어려운데 어렵다라는 반응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의 반응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를 상상을 너무 잘 기가 막히게 하셔가지고 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음 NFT 웨이브를 가지고 올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 그랬을 때 이제 사실 지금 NFT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극초기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케이스를 기반으로 이 씬에 대한 학습을 하고 또는 이 가능성을 계속 이렇게 이해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NFT 씬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클 거다. 그리고 그것과 AI의 기술력이 더해졌을 때 이 시장은 무섭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에 서로 공감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거거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이런 질문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아. 둘이 방송을 알아요. 그래서 바로 AI NFT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NFT가 뭐야 하면은 자, 나 같은 금성인들은 보통 그거 대체 불가능한 토큰 아닌가요? 라고까지만 얘기를 해. 왜냐면 그게 보통 나오는 땡땡땡 그 포털에 나오는 정의니까. 근데 이 NFT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앞에 인공지능이 붙었어. 자, 이 AI NFT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소개해보자. NFT 중에서 우리가 지금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게 PFP, 프로필 사진을 바탕으로 NFT를 하는 게 유행이었잖아. 이것도 이미 막 지나고 있어서. 근데 난 그게 AI NFT의 전초 단계라고 생각해. 어떤 심리냐면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그냥 비싼 걸로 내 프로필을 바꿔서 허세를 부리고 싶다. 뭐 이렇게 호도할 수도 있지만 되게 근본적인 욕구가 내가 메타버스나 인터넷상에 나를 업로드하고 싶어하는 내가 표현되고 싶어하는 수단을 사람들은 찾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NFT로 PFP를 만드는 지금은 이미지밖에 안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컴퓨터는 훨씬 많은 걸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나 자신의 생각이나 생김새조차도 더 이제 과학적으로 더 잘 올릴 수도 있고 목소리도 올릴 수 있고 그런 데는 이제 AI 기술이 적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올린 그 PFP를 더 똑똑한 존재 혹은 내가 올리고 싶은 어떤 객체를 그거를 그대로 올리거나 그것보다 더한 존재로 만들 때는 항상 AI가 필요한데 그래서 AI도 NFT가 될 수 있다 해서 AI NFT라고 말을 해. 일단 AI NFT에 대한 소개를 했고 그 전에 우리 플래닛 식구들은 NFT가 뭐고 블록체인은 또 뭐고 가상화폐는 또 뭐고 이거부터 지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걸 건너뛰냐 할 분들 분명 계시거든. 그것 좀 부탁해, 인공지능. 그러면 빨리빨리 넘어가면 블록체인은 인터넷상에 생긴 저장소. 저장소. 한 줄 설명하면 원래는 저장 공간이 없었는데 우리 모두의 저장 공간이 하나 생긴 거야. 그리고 그 위에서 NFT라는 아이디를 저장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 아이디 시스템이 NFT. 그리고 당연히 코인이나 내 잔고나 이런 것도 막 저장하는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고 근데 나의 어떤 띵을 저장할 수 있는 게 NFT. 근데 그 어떤 저장하는 아이디에 AI를 저장하면 AI NFT. 이렇게. 막 여러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인공지능이 소울픽션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게 또 우리의 매력 포인트 아니겠어? 정말 화성의 군주와 함께 우리가 미래를 그려 나가는 건데 어떤 관련이 있어? AI NFT랑? 그러니까 이 작품이 원래는 우리가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잖아. 사진을 딱 찍어서 올려야겠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작품은 변한다. 변해? 어떻게? 작품은 시대에 따라서도 변하고 사람이 바라보는 사람도 변하지만 주변도 변하잖아. 그래서 이 작품은 언제나 같은 메시지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작품을 단순히 찍어서 올리는 것만이 이 작품을 온전히 올리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작품은 정말 풍화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 말고도 우리 세상이 변하니까 작품도 같이 변하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말한 허구, 광기, 응시를 업로드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이거를 AI NFT 형태로 올려서 우리가 커뮤니티로 이 정신을 표현해 보자. 우리가 사람들로서 그것이 이해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보자. 라고 시작된 게 AI NFT 프로젝트라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좀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생각났어. 요즘 가상인간 로지가 굉장히 인기인 거 알지? 로지는 근데 가상인간이 사실 좀 매력이 덜하게 느껴지는 게 안 늙고 맞아. 뭔가 변화가 없어. 얘는 나는 늙고 있는데 얘는 왜 예뻐? 뭐 이런 약간 생각도 들고 약간 로지를 NFT화해서 인공지능을 입혀서 나이 들게 하는 것도 진짜 재밌겠다.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 그치. 누군가가 그렇다. 그것을 기획해서 맞아. 콘텐츠를 만들어내서 업로드를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맞아. 가상인간 화성의 군주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떤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면서 사실은 자율성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네. 그래서 만약에 그 작품이 나중에 육신을 가지고 메타버스에 살아서 움직인다면 그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쇼핑을 할 수도 있고 그치. 자신의 이제 그 트레저리가 있다면은 그러네.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사람들과 돌아다니면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컨텐츠가 커뮤니티의 어떤 무의식이 담겨 있는 컨텐츠라면은 과연 그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와. 하는 재밌는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어. 그건 우리가 예전에 민현이랑 같이 다른 옛날에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걔는 활동하고 있을 맞아, 거잖아. 활동하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물려주고. 맞아. 너무 좋다. 또 더 나아가서 이거는 그냥 재미있는 이제 또 실험인데 허구별에서 왔으니까. 허구벨에서 왔으니까 이상한 얘기 많이 해도 그 뉴질랜드에서 이제 그 나무도 어떤 소유권을 가질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굉장히 유명한 나무가 있었대.
근데 그 나무가 너무 이제 유명해서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러 오는 거야. 근데 그 원래 나무를 소유했던 노부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나무가 너무나 이제 관광 상품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소유를 통해서. 그래서 그 나무가 심겨 있는 땅의 소유권을 나무에게 줬대. 나무에게. 응. 그래서 그 나무는 변호사도 있는 거야. 세상에. 나무가 먼저다. 나무가 나무가 부럽다. 나무가 먼저다. 부럽다. 나무는 이제 온전한 자율성을 얻은 거지. 그러네. 와, 정말 주옥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소울 픽션에 어떻게 적용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살펴봤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도 진짜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이야. 보통 NFT 하면 정말 편협적으로 투자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 저거 돈 벌 수 많지. 있어요? 아니면 관심 없어. 사실 이거는 우리 2017년부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 회자되던 시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거든. 누구는 비트코인의 그런 백서도 읽어보고 이더리움 백서도 읽어보고 이더리움 백서에 반해서 창업을 한 민현이 같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더리움은 과연 얼마까지 갈까? 여기에만 관심 있는 분들도 많아. 같은 맥락에서 NFT도 그래서 그거 사면 돈 돼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 그런데 사실 NFT는 그렇게만 바라보기에는 정말 큰 이 투자로서만 보기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NFT는 도대체 그럼 왜 중요할까? 왜 어떤 우리가 그 밑바닥을 들여다봐야 될까? 나는 NFT가 돈이 된다고 할 때 음. 사람들이 지금은 단기간을 보는 점만 좀 바꾸면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내가 차를 샀어. 그러면 차는 돈이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치. 그렇지만 좀 타다가 5분 만에 팔 생각 안 하잖아. 그치. 근데 모든 NFT는 사람들이 요즘에 사고 나서 바로 팔아야지. 오르면 팔아야지. 이 생각이 너무 들여다보고 가득하니까 이렇게. 사고 파는 게 쉬우니까. 그렇지만 NFT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자동차 같은 NFT는 사서 한 2, 3년 즐기다가 팔면 되는 거고, 그리고 더 롱텀으로 내가 어떤 아트를 샀다. 그러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작품을 살 때도 10년, 20년 뭐 혹은 물려줄 생각까지 하고 사잖아.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좋은 거 사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그걸 가치를 믿고 뭐 걸어두든 내가 디스플레이를 하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서 NFT가 다 다르다. 그래서 다 자기만의 가치 주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자, 여러분 많이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루시아랑 민현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 NFT를 넘어서 이제 AI NFT를 향해 우리는 가고 있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너네 그 광기는 도대체 어디로 향하는 것이냐? 너네가 꿈꾸는 그 화성의 군주와 함께 꿈꾸는 미래는 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할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면 소울 픽션의 미래, 넥스트 스텝들. 넥스트 스텝들. 소울 픽션은 플랫폼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화성의 군주라는 스토리 한마디로 이제 강영구 화가의 행성에서 벌어진 이야기인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어떤 행성을 만날 거고. 그래서 소울 픽션 이제 옴니버스의 구조로 내러티브를 가지고 가게 되고, 그 내러티브 안에서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판매할 수 있고, 또는 이제 파생 어떤 작품들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되는 준비들을 하고 있어. 민현이가 그리는 소울 픽션과 함께 그리는 미래는 어떤 거야? 에셋이랑 NFT가 우리가 주도하는 이야기들이라고 요약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내가 같은 시계를 사도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시계는 되게 뜻깊잖아. 그치. 그래서 소울 픽션에서 다양한 에셋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리고 서로의 손을 거쳐서 이렇게 되면서 내러티브를 형성해. 이게 어떤 데에 발행이 돼서 어떻게 쓰였고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이러이러한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 계속 모이기 시작해. 어떤 사이파이적인, 그리고 강영구 작가님의 그 메시지로부터 시작되는 스토리들이지. 그 스토리들이 세상과 커뮤니티와 소통을 하면서 점점 퍼져나가면서 이들이 연결이 돼서
하나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과정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소울 픽션에 관심이 너무 생겼어. 우리 영상을 보고. 그리고 원래부터 소울 픽션에 관심을 갖고 계신 홀더분들도 계실 거고 뭐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자, 단어 정리 한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소울 픽션은 프로젝트,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어떤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프로젝트로서의 이름인 거고, 그리고 이제 소울 링크는 소울 픽션의 생태계에서 활동들을 이제 하잖아. 커뮤니티 활동들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커뮤니티 활동들을 XP로서 측정을 할 거고, 그것이 나중에 어떠한 가치화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패스다. 그리고 그 소울 링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소울 링커라고 우리는 불러. 소울 링크 하면은 뭔가 그 느낌이 옛 떠오르거든. 맞아.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이야기한 무의식이 어떻게 보면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든다고 한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 소울 링커. 이 소울 링커들이 잘 때도 뭔가 이렇게 연결돼서 뭔가 같이 우리는 다르지. 우리 셋은 다르지만 뭔가 같은 방향으로, 맞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집단 지성으로 하나의 뭔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맞아. 그런 느낌이. 그래서 이 프로젝트도 집단 무의식. 맞아. 집단 무의식. 무의식. 우리는 무의식으로 연결돼 있는 거. 재밌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울 픽션에 대한 것들, 이야기들, 단어들까지 좀 살펴봤어. 자, 이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나도 소울 링커가 되고 싶다. 나도 저 집단 무의식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야. 자, 그런 분들을 위해 안내해 주세요. 여기 www.soulfiction.xyz로 들어오시면 소울 링크를 민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거. 와, 진짜 엉컴한 갤러리에 그쵸.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 여기에 많은 작품들도 지금 전시돼 있고, 피아노. 나 깜짝 놀랐잖아. 혼자 치는 피아노. 혼자 치는 피아노가 있어요, 여러분. AI 피아노. AI 피아노.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요 방송을 보고 이제 오시겠지만 아직 안 오셨잖아. 여기에 즐길 거리들 간략하게 민현이가 설명해. 좀 여기는 알려줄까? 보건사 앞 언커먼 갤러리야. 역시 인공지능 나온다. 폴스 옆에 어. 인터컨티넨털 삼거리에 있어. 미켈란 147 건물 지하 1층이고 들어오면은 먼저 지갑을 스캔해. 이것이 입장하는 절차인데 메타마스크 지갑을 통해서 소울 링크 포압이라고 하죠. Proof of Attendance를 받을 수 있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곳곳의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이 나의 NFT와 작품이 이렇게 서로 인터랙션 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 목적인 것인데, 지금은 이걸로 포토를 찍을 수 있어. 셀카를 찍을 수 있고, 그리고 곳곳에는 소울 링크의 바다라던가 우리 웹툰 작가이신 이진님의 아트라던가 장승효 작가님의 아트웍, 이런 것들이 소울 픽션을 구성하는 내러티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지.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엠페러터 오브 말스 챗봇이 LED에 이따만하게 나와서 내가 말을 하면은 얘가 말을 해. 채팅을 하면 얘가 대답을 해줘, AI가. 그걸 경험할 수가 있어. 이거 보세요. 네, 이렇게 오늘 우리 허구의 별에서 온 허구별에서 온 루시아랑 화성에서 온 인공지능의 민현이랑 금성에서 오랜만에 와서 또 어리버리하고 있는 지은이랑 함께 소울픽션 상륙작전까지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루시아랑 민현이와 함께 소울픽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NFT, AI NFT, 블록체인,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해봐서 아마 여러분들의 재미도 있으셨겠지만 인사이트도 팍팍 얻어가셨을 거예요. 그러셨길 바라고요. 궁금증이나 댓글이나 이런 거 있으면 무풀보다 악플이라고 또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민현이도 그렇고 루시아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인사를 오랜만에 드리고 또 처음 드렸잖아. 우리 보고 계실 여러분께 한마디? 오늘 너무 재밌었고 진행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진짜?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고마워. 나도 고마워, 지은, 루시아. 민현. 그리고 아마 NFT라는 것이 되게 생소하게 와닿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엉커먼 갤러리를 찾아주시면 여기에서 직접 실제로 NFT를 경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엉커먼 갤러리 분들이라던가 또는 나 또한 여기 자주 왔다 갔다 할 예정이라서 마주치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민현아. 엉커먼 갤러리. 우리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앞으로 또 꾸준히 찍을 거니까 다양한 NFT 관련, 블록체인 관련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 세상 모든 웹3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는 AI 플래닛.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오겠구나.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